자, 요즘 시장이 좋든 나쁘든 거래대금 깡패 종목의 독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기마다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500만 원으로 자산을 불릴 때 기간의 수급을 참고한 매매를 베이스로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자산을 불렸으며, 이 시기가 끝이 나자 저는 2년 동안 정체기가 와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이 기간의 수급이 잘 통하는 시기에 누구한테 배운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이 잘 통하는 시기라서 수급 매매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든 정체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온 게 거래대금의 세상인데, 이 거래대금은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으로는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꼭 스스로 거래대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스스로 응용할 수 있어야 미세하게 변하는 변화를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미세하게 변하는 게 있으며, 평소에 주식을 계속 하시고 내 것으로 이걸 만들었다면 그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을 감지를 하지는 못해도 자신도 모르게 알아서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을 것이지만, 이걸 너무 남한테 의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에 똑 부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래대금이 몰린 거래대금 깡패 종목으로 돈 벌 구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부터 나온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약 3천억 가까이 터졌는데, 일단 첫 출발이 아닙니다. 11월 3일 보시면 이때 저가가 13,000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2배나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첫 출발이 아닙니다. 만약에 2배가 올랐어도 이 쉬어가는 구간, 최근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는 구간이 아주 길었다면, 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길었다면 이 2배 상승은 문제될 될 것이 없는데, 단기간에 너무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이건 첫 상승이라 생각하지 말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그릇을 넘어선 상승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눌림목 정도, 월요일 시장에서 혹시나 호가가 단단한 구간까지 눌리게 된다면 호가가 단단한 구간에서 매수해서 잠깐 반등할 때 1, 2% 챙기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라는 것이 없지만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오를 거다, 무조건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딱 내가 아는 구간에서만, 내 그릇에서만 매매를 해야지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그냥 하루 정도 눌림목 정도만. 어차피 첫 출발하는 종목들은 여기 레몽레인이나 대보 마그네틱을 보더라도 알아서 종목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에도 없던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코오롱 글로벌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서 승부를 봐야지,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먹을 구간이 많이 없어 보이구나, 그냥 적당히만 하거나 이것마저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 종목은 패스해야겠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레몽레인은 재벌집 드라마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말 동안 시청률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투자 경고까지 걸린 상태에서 주말 방영하는 기대감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7%나 올라섰는데, 이 41,000원까지 반영이 되었다면 이미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는 뚫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욕심이라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이나 여러 가지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재료는 끝까지 갈 재료가 아닙니다. 끝까지 갈 재료가 아닌데도 이 거래대금과 신고가라는 점이 또 기적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이미 제가 아는 선을
알고 있는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폭락이 나왔으면 모를까 급등까지 나온 41,000원에서는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몽레인은 당분간 패스.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은 단기 과열 예고가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이 돼가지고 첫 번째 주가 상승률, 거래 회전율, 주가 변동성 이 조건에 해당이 돼서 단일가에 진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근 거래가 많이 나온 종목에 포함이 되었고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단일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쉽게는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일가를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래대금이 받쳐주면 단일가에서 생각보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일가 걸린 종목들 생각보다 강합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방어력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대보 마그네틱은 여기서 단일가가 걸리면은 저는 단일가에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일가가 걸리는 게 그 단일가 자리가 더 단단해지면서 단일가가 풀릴 시점이나 아니면 단일가 걸렸을 때 급등이 나오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단일가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장에서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단기 과열 예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월요일 시장에서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은 그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종가에 플러스로 반등을 기대하고 적당한 하락에서 매수한다면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익절하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예로 최근에 거래대금과 함께 단일가 걸린 종목이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예전 같으면은 절대 만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좀 답답하고 올라갈 때마다 제자리 가고 올라갈 때마다 제자리 가고 또 하락할 때 정말 잔인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에 게다가 거래대금까지 3천억이 받쳐주다 보니까 단일가 들어갔는데도 첫날에 보합, 둘째 날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폭이 충분히 감당 가능할 만큼 리스크가 적다 보고 있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도 차라리 단일가가 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천억이 나온 웰크론 한텍은 이제 단일가가 월요일 하루 남았는데 이 하루 동안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단일가가 풀릴 것이므로 풀린 뒤에 알 수 있겠지만 단일가 마지막 날에 또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안전했는데 이 안전한 것을 보고 셋째 날에 들어간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일가가 풀린 다음에 차트 모양이 살아있으면 또 고점을 갈아치우러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가가 풀린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풀린 다음에도 멀쩡하고 거리가 가깝다면 이 거리를 잠깐 터치해준다는 기대감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뭐 요즘에 고점을 찍는 척하다가 무너지는 것들도 많아서 이거 역시 최근에 첫 상승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간 기록이 있어서 아무리 신고가라고는 하지만 요즘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또 부러지기 때문에 그냥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기대감 정도만 딱 저게까지인 제 그릇이 저게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수익이 안 나도 뭐 레몽레인,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코오론 글로벌 다 수익이 안 나도 종목은 계속 새로 나와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종목이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래대금이 없다 하더라도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내 계좌가 안 좋다 하더라도 억지로 돈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기회는 찾아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규주 중에서 일단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인벤티지 랩이랑 NZ 정도 이게 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의 장난이 심하고 장중에 변동도 심해서 이건 자신이 없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또 딱 장난치기 좋은 시가총액인 1000억대인데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주포라든지 1000억대 종목에서 장난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결국에 장난의 끝은 제자리이긴 하지만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더라도 웰크론한텍도 1000억대인데 레몽레인이 2000억 정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다고 오래 가는 게, 더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정이 많을 수 있다. 단기간에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엔젤이나 인벤티지랩 차트 느낌만으로는 좋긴 하지만 이건 공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성 FNC는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기간의 수급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5만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미 외국인이 또 선수를 쳤습니다. 저번에도 11만 주 먼저 들어오고 나서 예전에 상장했던 보로노이란 종목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시가총액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완전히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주 들어오고 계속 하락, 그리고 4만 주 들어오고 이 4만 주가 뱉어질 때 4만 주 중에서 한 3만 주 정도만 뱉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뱉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멀쩡하다, 한 4만 8천 원대 위에서 거래가 된다 싶으면은 언제라도 다시 5만 원 뚫어줄 수 있고 기간의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가 나올 때 주가가 멀쩡할지만 본다면 공략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월 마지막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때까지 종목들을 전부 다 놓쳤다면 또 새로운 종목은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이나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돈을 쫓는 투자보다는 돈을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